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 중구 인구가 27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10만 번째 중구 주민이 된 주인공은 동인동으로 전입 온 30대 부부였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청 로비에 인구 1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10만 번째 중구 주민이 된 주인공은 수성구에서 동인동으로 이사 온 30대 부부. 중구청은 이 부부를 위해 작은 환영 행사를 열고 각종 기념품도 전달했습니다. 출퇴근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기 키우기에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여기 도시만에 공원도 잘 돼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저희 아기 키우는데 좀 더 도움 될까 싶어가지고 중구로 오게 됐습니다. 점점 중구가 커가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10만을 달성하는데 일조하면서 조금 더 큰 행정구역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중구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한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1998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중구 인구는 2021년 7만 4천여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이후 매년 5천 명 이상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순유입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체 전입 인구의 53%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중구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떠났던 중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중구가 된 데 대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에 중환경 개선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심으로 이제 편리한 도심으로 자꾸 모여드는 현상은 참 우리 중구로 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는 앞으로 문화 관광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감 3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중단 없는 대구교육, 멈추지 않는 공교육 혁신의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교육혁신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배척하려는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 3선 도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은 강 교육감은 22일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중단 없는 대구 교육 혁신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서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교육 혁신의 여정을 3선째 계속 하고 싶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AI 디지털 교과서가 국회 교육위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 개정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AI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가 되더라도 예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체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 AI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AIDT가 좀 속도가 빨랐던 부분은 있습니다. 막연하게 배척하거나 정말 디지털 대전환은 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은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 지방, 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교, 대학 연계 입시제도 개편 등 4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이 국가 최고위급 정책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강 교육감은 보수 진영 유일의 여성 교육감으로
정권 교체 이후 치러지는 내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세 번째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 OECD 국가들 중 1위였습니다. 동시에 노인 소득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양립하기 힘든 이 모순적인 실태,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걸까요?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보다도 10%포인트 높고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월등한 수치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고용률과 함께 노인소득 빈곤율 역시 1위를 기록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3배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된 구조가 나타나는 걸까? 실제 통계를 보면 노인 노동 인구 가운데 6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합니다. 저숙련, 단순 노동 형태가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명 중 1명이 단순 노무직이란 얘기입니다. 노인 대다수가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버티는 현실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일자리 양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다양화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국보다 20여 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헬로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차원의 강점 연결 사업으로 고령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에 따른 고용 연계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노인 고용률 1위에 가려진 빈곤의 그림자, 그 양극의 틈을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충남 아산 지역에 3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흙범벅이 돼 쓸 수 없게 변해버린 가재도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소방대원이 바닥에 쌓인 진흙을 걷어내느라 분주합니다. 흙투성이가 된 바닥은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진흙바닥이라 한두 사람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요, 일이. 근데 군인들도 도와주시고 소방대원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저로서는 진짜 많이 힘이 되죠. 밭으로 떠내려온 부유물들을 하나씩 치웁니다. 물에 잠겨 재배가 어려워진 농작물들도 하나씩 뽑아내고 비닐도 걷어냅니다. 피해가 막막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위안이 됩니다. 집안 살림 다 잠겼고 이렇게 농사 저는 거 다 다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으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지난 주말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피해 지역을 찾아 토사 제거와 침수 피해 물품을 날랐습니다. 진흙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 좀 해주고 무거운 쓰레기라는 거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말려야 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도와주니까 좀 힘내시고.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접수된 피해는 1,297건으로 피해액은 15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장마를 제외하곤 6월 중순부터 이어진 폭염은 벌써부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례 없는 더위에도 에어컨 없이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은 달궈진 샌드위치 패널 속에서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지 두렵기만 한데요. 오늘은 대구 쪽방상담소 오현두 팀장과 쪽방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그 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쪽방 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팀장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쪽방 상담소는 대구 지역의 500여 쪽방 주민을 지원하는 복지 단체입니다. 예전에 IMF 이후로 실직 노숙인들이 거리에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노숙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 쪽방이라는 조사가 되면서 2001년도에 개소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을 생계, 주거, 의료, 그런 자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고 저는 거기서 사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나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폭염 속 쪽방 주민들의 실태에 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쪽방 주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름 밤을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예. 뭐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고 네. 선풍기 에어컨 틀고 자면 되지만 이분들은 선풍기 한 대 혹은 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가구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도 거의 4시간 정도 평균 주무신다고 합니다. 더워서 잠에 들지 못하는. 네네네. 그러면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있다가 낮에는 사실 더 덥잖아요. 낮에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낮에는 무더위 쉼터나 공공역사나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그 기관에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쉼터들이 있어요. 예, 여름에 쉬어야 될 그 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좀 땀을 식히시거나 아니면 네, 더위를 피하게 되는 거죠. 낮에 또 그분들이 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쪽방 상담소에서는 그분들의 이런 여름 나기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여름을 좀 네.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랑 같이 얼음물을 매일 배달해드립니다. 네. 500ml짜리 생수지만 그걸 얼려서 갖다 드리면 그 하나를 가지고 배기도 하고 가지고 있다가 물로 마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냉방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냉방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뭐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또 추위에 또 떨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름이 더 위기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 쪽방 상담소에서 바라보는 쪽방 주민들의 여름은 좀 어떻습니까? 겨울과 비교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우이웃을 도와야겠다라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 시에는 이 12월 중에 가장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주변에 불우이웃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분들이 겨울에는 전기장판으로 내복으로 옷을 껴입고 추위를 견딜 수는 있지만 네. 여름에는 집에 있지 않으면 집이 오히려 더 재난과 같은 40도가 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합니다. 이제는 이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이 재난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쪽방 상담소와 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는 대구시와 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얼음물, 냉방 공간, 냉방 물품 지원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쿨루프 사업이라고 해서 쪽방 건물에 단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열을 조금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시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1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네. 의료팀, 시설안전팀, 그리고 복지팀 이렇게 각 팀들이 그 저녁마다 이제 쪽방촌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분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고 온열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런 모든 자원들이 이제 대구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 밤에 특히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진 다행히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직까지 다행히도 참 다행이게도 아직 온열 질환은 없지만 이 쪽방이라고 하는 물리적 주거 공간이 네. 사실상 기저귀 질환이 있는 쪽방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취약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폭염 시에는 더 기저 질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마다 가면서 혈압을 체크를 하는데 없던 혈압이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나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폭염 때문에 혈압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 여름을 견뎌내는 것이 이분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도 들리는데요. 이젠 어떤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지원이라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쪽방이라고 하는 건물 구조 자체가 단열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할 수 있게 네. 오히려 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리고 그리고 임대주택 가운데서도 공가를 한시적으로 이분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에어컨, 쿨루프 설치 사업도 의미가 있는 지원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과 그리고 쪽방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후원이나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먹거리이긴 하지만 네. 또 생필품 하나를 사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남는 샴푸, 비누, 칫솔 이런 거 있으면 저희 기관에 후원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현장에 가서 네.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같이 현장 봉사를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필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봉사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좀 더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저희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라고는 법인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거나 저희 법인이나 저희 쪽방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자원봉사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봉사단체로 VMS나 1365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수시로 올리는 게시물을 보고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쪽방 상담소와 또 많이 도와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쪽방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시기를 올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대구 전 구군이 오는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에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인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와 북구 등 6개 구군에서 완료했고 2개 구군은 아직 조례 제정 전입니다. 현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중구와 달서구, 수성구와 달성군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2일 대구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 중 본인이 특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당을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는 우리 당이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이며 인적 청산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대표가 되면 정통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간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펫 아로마 테라피 DIY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반려견을 위한 아로마 제품을 만드는 체험 교육입니다.
참가자들은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와 천연 샴푸,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는 다음 달 5일과 7일, 천연 샴푸는 같은 달 12일과 14일, 천연 비누는 19일과 21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신청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여름철을 맞아 도시락 급식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운송 차량 온도 기준 준수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중구청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8위, 대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구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11월 26일까지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비대면 윗대면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구 북부도서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과 친구들과의 오목 대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